요번에 이제 프랑스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스트로제닉 머슬 이니비션. 그러니까 관절로부터 시작해서 근육을 위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대퇴사두근이 우리 그 무릎의 가장 중요한 근육인데 대퇴사두근이 수축을 하고 십자인대를 앞으로 밀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당연히 잡아당기 밀리니까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순간 내 몸은 이 대퇴사두근을 안 쓰려고 하죠. 쓰면은 불안해지니까. 자기 몸 자체가 자꾸 움직여서 불안할 바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60도 정도 이렇게 걸어야 될 사람이 십자인대 끊어져서 걸으라고 그러면 지금 그래요.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많이 썼으면 앞으로 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수술했단 말이야. 네. 의식은 수술했는데 무의식은 몰라. 그러면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걸지 않으면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지금 수술의 재활은 어찌 보면 자연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근데 자연 순리는 좋은 거냐? 아니죠.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병적 적응이다. Pathologic adaptation. 뒤쪽의 햄스트링은 무조건 앞으로 밀리는 순간 뒤쪽은 안돼 안돼 이제 이런 게 남아서 계속 하다 퍼티그가 일어나서 계속 통증 오고 그냥 이렇게 애가 그냥 만성으로 지쳐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십자인대 수술한 사람 걸으라고 그러면 여기보다 영 피곤해가지고 못 걸어. 왜냐면 햄스트링 과도하게 이제 뒤 이제 땡기고 흔들거리지도 않은데 수술하고 흔들거리지도 않는데도 얘는 계속 일을 하는 거야. 이거는 써야 되는데 이놈은 안 써. 그러니까 그냥 걸으라고 그러면 이러고 다니는 거지. 이제 그렇게 돼요. 이게 병적인 적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재활은 병적인 적응을 극복해서 자기가 써야 될 근육을 의식적으로 쓰고, 햄스트링은 리액티브 이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햄스트링은 너무 강하게 이제 이런 근력 운동하지 않고 스쿼트나 이런 걸로 보조적으로 늘어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재활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길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첫 3주 동안 해야 될 게 정상 보행을 해라. 정상 보행을 하려면 무릎이 다 펴져야 되고 60도 정도는 구부러져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조 기능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미 흔들거리는 걸 잡는 걸로는 이미 수술 기술적으로 안에 고정으로 이미 이제 그런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 보조기의 딱딱한 리지드 프레임보다는 아까 말한 머슬 이니비션을 없애는 방향으로 테이핑 같은 형태로 이렇게 몸에 밀착시키는 어떤 자극이 계속 내 몸에 들어와서 조금 움직이려 나 수술했지 이런 느낌이,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느낌이 가면 그냥 대퇴사두근을 나는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내 자극을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하는 기능적 보조기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초기에는 영도 고정을 잘 해놨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3주에서 6주 사이가 되면 회전 운동을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남들이 와서 이렇게 툭 치는 걸 막게끔 각도는 풀어놓고 그러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밖에 있는 거는 프레임을 띄워버리고 안에 있는 그것만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가죠. 그래서 사실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보조기는 하나의 십자인대 고정 기계 뭐 이런 것처럼 보조기는 자기 이론이 분명히 있는 하나의 어떤 의료 기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이걸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인증 안 된 거를 각 병원마다 쓰거나 인터넷으로 구하거나 뭐 대중소로 가지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거다. 이거는 단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돈이 없어서 국가 의료보험이 막 문재인 케어처럼 이렇게 모든 걸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필수 요소 중에 보조기는 의료 못하겠다. 이러다 보니 의료 외로 이제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김진구라는 사람은 이런 거를 강조하고 뭐 바른세상병원 저런 걸 강조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환자가 막 구입하고 이런 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그런 설명이 이렇게 별도로 없다 보니 이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 이런 리지드 프레임의 보조기는 이제 각도 제한 외에는 우리는 이제 좀 극복할 때가 된다. 그래서 일단 많이 찰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 보조기는 난 그렇게 항상 설명을 하는데 혼자 있을 땐 괜찮다. 수술 잘해놓으면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밖에 나가봐라. 지하철 타봐라. 당신 봐주는 사람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무리하게 막 부딪히고 다니는 사람 없거든. 수술한 20건이 바닥을 치고 다시 튼튼해질 때가 6주를 지나면서 8주가 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인 어떤 재생과 결합해 볼 때는 보조기는 한 2달 정도까지가 그런 효용성이 있고 2달이면 어느 정도 환자의 활동성이 늘고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습니다.
목발은 언제 했어요? 지금 뛰셔도 될 것 같아. 근데 목발을 알고 솔직하게 자기 걸음걸이를 보세요. 아직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걷는 사람이 목발을 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발을 잡되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냐면 목발과 상관없이 정생보행이 될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수술한 다리의 반대로 네. 반대편으로 네, 목발을 그렇죠. 잡고 정상적으로 걸어지면서 목발을 뛰면서도 걸어질까 이렇게 하면서 목발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목발한 거는 수술하고 상관이 없었어. 수술은 수술한 다음 날서부터 목발 안 디딜 정도로 튼튼하게 했지만 이렇게 걷는 걸음을 막기 위해서 목발을 잡고 체중을 다 실는 연습을 시킨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재활은 3주마다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3주 간격으로 하면 재밌어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다보다 왜 우리가 이걸 강조했느냐, 이 시기에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만 잘 따라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그렇게 와서 프로그램 바뀌고 내가 테스트해서 이겨낼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제시해주면 헬스 가서 하시면 돼요. 혹시 지금 이제 스쿼트 정도는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혼자서 하는. 그럼요. 많이 하시면 아, 좋지. 그래요? 그러면